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장의 구조가 이상한, 이렇게 할게요. 구조적 심장 질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의 모양이 이상해서 구조니까 심장의 모양이 이상하다. 모양이 이상해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질환군의 핵심은 여기 이제 심근 질환이랑 판막 질환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질환들의 핵심은 모양이 이상한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심초음파로 한다. 심초음파로 심근이나 판막이 실제로 이상한지를 확인해서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파트에서 야, 다음 검사 뭐 할래? 라고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심초음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가지로 심초음파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심초음파로 실제로 심근이나 판막이 이상한 걸 눈으로 확인해서 진단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두 번째는 아니에요. 이거 둘 다 중요한데 특징적인 심잡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인해서 혈액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역류하거나 협착에 의해서 난류가 발생하면서 질환마다 특징적인 위치예요. 특징적인 위치에서 심잡음이 일어나는데 그 특징적인 심잡음을 아셔야 된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의 흐름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심잡음을 줘요. 예를 들면은 좌측 세 번째, 네 번째 사이 갈비뼈에서 심잡음이 들린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질환 뭐게? 하고 질환을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검사 뭐해? 해서 심초음파를 고르는 요 두 가지로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특징적인 심잡음을 외우셔야 되고요. 최대한 이해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로 심초음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심근과 판막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심근 같은 경우에는 확장 심근병증, 그래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 HCMP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비대심근병증 딜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 DCMP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판막 질환 같은 경우에는 승모판이죠. 마이트럴 밸브의 리거지테이션, 역류와 스테노시스 협착, 그 다음에 대동맥판 에오르틱 밸브에 똑같이 리거지테이션과 스테노시스, 마지막으로 삼천판, 이 친구는 역류만, 트리커스 밸브 리거지테이션, 이렇게 심근 2개, 판막 3개로 하시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친구랑 이 친구 대동맥판 협착이 중요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확장심근병증에 대해서 심근부터 하고 판막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확장심근병증 같은 경우에는 확장심근병증 HCMP,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심근이 확장된 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참고로 얘는 확장돼서 문제, 얘는 얇아져서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심근이 이렇게 있는데 심근이 이만큼 확장되는 거죠. 조금 좀 과장을 좀 할게요. 심근이 이렇게 이만큼 확장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 심근이 이만큼 두꺼워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근이 두꺼워졌으니까 세게 수축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내부에 공간이 적어졌으니까 안에 세게 수축하는 대신에 심실강의 공간은 더 부족해지는 이런 사태가 도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ECG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좀 특징적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로 답을 구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EC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실이 QRS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심실이 지금 근육이 이만큼 두꺼워졌으니까 심실이 세게 콱 수축할 거잖아요. QRS가 세게 콱 수축합니다. 그래서 톨 QRS라는 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심전도 할 때 제가 딱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P, 그 다음에 QRS, 그 다음에 여기 T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P랑 제가 QRS 이렇게만 하고 우리 T는 버린다 이렇게 했죠. 이 T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탈분극에 관련된 혹은 살짝 이완에 관련된 친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심실간의 공간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완기 때 충분한 혈액이 잘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T가 인벌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 인벌전이 일어난다.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특징적이 이렇다. 그래서 약간 대충 그림을 그려보자면 P QRS가 이렇게 올라요. 정말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르고요. 그 다음 T가 원래 위로 뽕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가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톨 QRS랑 T 인벌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자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두꺼워졌죠. 근데 좌심실이 짤 때 우리는 이 대동맥을 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두꺼워졌으니까 얘가 나가면서 여기를 쾅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쾅 치면서 피가 막 흔들리니까 난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좌심실 유출로, 좌심실에서 대동맥판으로 나가는 이 유출로에서 난류가 발생하면서 심잡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심잡음이 발생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심잡음 일단 아셔야 되고 어딘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심잡음이 발생한다를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심잡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은 유출로가 좁아서. 그쵸?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살바 매뉴버 같은 거를 하면 압력을 콱 주니까 프리로드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심실강이 더 좁아져. 그러면 유출로가 안 그래도 좁은데 더 좁아진단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유출로가 더 좁아져.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가장 큰 핵심은 심잡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살바 매뉴버 힘을 주거나 하면은 발살바 매뉴버를 하면은 심잡음이 더 커진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핵심이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정도 나왔으면 딱 보고 이거 확장 심근병증이겠다. 심잡음이 있고 발살바 매뉴버를 했더니 심잡음이 증가한대. 그러면은 사실상 비대 심근병증인 겁니다. 내가 뭐랬어? 이거 확장 아니고 비대입니다. 비대. 큰일 날 뻔했네. 비대 심근병증입니다. 비대. 아시겠죠? 근육이 비대한 거니까 비대 심근병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하지만 실제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단하진 않겠죠. 제가 진단은 뭐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진단은 다음 검사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심초음파입니다. 아시겠죠? 심초음파로
다음 검사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심초음파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심초음파로 뭘 확인하면 진단하겠어요? 심근이 실제로 15mm 이상으로 비대하면 진단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심초음파를 찍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심근이 세게 팍팍팍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다가 퍼지면 심장이 확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삽입형 제세동기를 삽입한다. 그런데 아무나 막 하진 않겠죠? 그래서 실신의 과거력이 있거나 혹은 급사의 가족력이 있으면 야 유전병이거든요. 그래서 실신의 과거력이 있거나 급사의 가족력이 있을 때 삽입형 제세동기를 삽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여기를 보시면은 살짝 뭐라 해야 되지? 마음에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림을 심장 그려라 하면은 요렇게 대충 해가지고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그 흉부외과 돌 때 심장 보셨죠? 실습을 하고 나면 사실 이것도 많이 봐준 거야. 사실 정면에 봤을 때는 우심실, 우심방밖에 안 보여요. 그죠? 좌심실, 좌심방은 거의 뒤쪽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략 선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좌심실에서 여기 대동맥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요 길, 요 탁 올라가는 요 유출로에서 난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림을 보시면은 갈비뼈 3번과 4번 사이 여기서 심자동이 발생. 이해하셨나요? 이 그림이 약간 심방처럼 보이지만 이 뒤쪽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쑥 올라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유출로에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올라가는 그 유출로에서 콱 막히면서 심자범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좌측 3에서 4번 갈비뼈에서 심자범이 발생한다.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자면 비대심근병증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는 유전에 의해서 유전자 심근 단백질의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심근이 두꺼워지면서 심실강이 좁아지고요. 그로 인해서 콱 뛰니까 QRS가 커지면서 톨 QRS, 그 다음에 심실강이 좁아져서 피가 잘 못 차니까 T가 인벌전 되는 이러한 ECG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유출로가 좁아지면서 심자범이 발생하기 때문에 좌측 3번과 4번 사이 그 유출로의 대동맥 바로 아래죠. 대동맥 바로 아래에서 심자범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로드가 감소하는 발살바 매뉴버를 진행하면 심자범이 증가하는, 이거는 얘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라고 하면 심초음파를 촬영해서 심근이 실제로 비대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심실이 세게 뛰잖아요. 지금 세게 뛰다가 확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삽입형 제세동기를 삽입하는데 좀 중증인 경우에만 삽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장심근병증은 간단합니다.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확장심근병증은 뭐냐면은 확장 심근병증 딜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뭐냐면 반대로 얘가 심근이 얇아지면서 심장이 커져 버린 거예요. 얘는 반대로
심근이 얇아지면서 심실강이 커버리는 겁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심근이 두꺼워지면서 심실강이 좁아지는 거였죠.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근이 얇아지면서 심실강이 커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 자, 얘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는 뒷시간에 할 거라서 지금은 조금 모를 수 있는데, 자, 심부전의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어떠한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심실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심실의 기능이 떨어지면 피를 쫙쫙 못 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체액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그러면서 체액을 저류시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또 심장의 입장에서 피가 자꾸 저류되네. 그럼 내가 조금 더 세게 짜기 위해서 조금 커져 볼까 하고 심실이 확장돼요. 리모델링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쫙 가면 체액이 저류되면 심실이 확장되고, 심실이 확장되면 그만큼 근육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쓸모없이 몸집만 커다래져서 기능이 더 떨어져요. 요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심부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면 체액이 오히려 저류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심실이 확장되면서 다시 심실의 기능이 떨어지고, 요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보통은 대부분 고령의 환자에서, 심부전은 고령의 환자에서 다른 질환에 의해서 심실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게 보통의 심부전이에요. 근데 이 확장심근병증이라는 질환은 특이하게 젊은 환자에서 심장에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보통은 기저질환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데 없이 그냥 예부터 발생한 거야. 이유를 잘 몰라요. 심실이 확장되니까 오히려 심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액이 저류되고 다시 심실이 확장되면서 이 심부전의 사이클이 시작돼 버리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야? 심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심부전으로 악화가 되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심부전을 치료하는 게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은 뭐냐면, 특징은 이제 젊은 나이에 환자예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어. 고혈압도 없고, 네? 뭐도 없고, 뭐 허혈성 심질환 당연히 없고, 부정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심부전이 어느 날 발생해 버렸네? 왜? 라고 생각하시면 이 질환을 의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검사는 뭐 해야 돼? 하면은 반드시, 기억나시죠? 검사는 뭐 해야 돼 하면 무조건 그냥 심초음파예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심초음파를 하시면 되고요. 얘는 문제가 뭐였죠? 심실이 확장되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심초음파로 심실이 확장된 걸 확인하면은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중요한 걸 찾자면 젊은 나이에 특별한 기전 없이 심부전이 발생하면 의심을 한번 해보고 심초음파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심근은 끝났고요. 이제 판막 질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막 질환. 자, 판막 질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판막이 뭐 리거지테이션이 있든 스테노시스가 있든 결과적으로 판막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죠? 판막의 기능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혈액의 흐름이 방해돼요. 혈액 흐름이 방해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핵심은 좌심실이니까 좌심실이 피를 쫙 짜지 못하고 피가 저류되겠죠? 그러면은 이 좌심실에 피를 줘야 되는 좌심방에 체액이 저류된단 말이죠. 그럼 문제가 뭐야? 그러면은 여기 폐정맥압이 증가하면서 폐우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판막 질환은 이러한 쫙 해서 쫙 저류되고 어쨌든 이런 쭉 흐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폐우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증상은 호흡 곤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환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한다. 이러면 혹시나 판막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게 있죠. 특징적인 심잡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인데 심잡음이 있어? 100% 판막 질환입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풀 때 야,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인데 심잡음도 딱 위치도 줘요. 어디서 심잡음이 있다, 들린다. 이러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그 특징적인 심잡음을 딱 듣고 그 위치를 듣고 우리는 어떤 판막 질환이겠구나까지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겠구나 하고 그 질환을 선택하실 수 있으면 문제를 하나 푸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렸죠. 검사 뭐 해야 돼 이러면 심초음파 찍는다. 이렇게 요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호흡곤란과 특징적인 심잡음 하면은 판막 질환 아셔야 되고 심초음파 찍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마이트랄 밸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트랄 밸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여기. 생각보다 이게 위치가 사실 좌심실을 여기 지금 이렇게 볼 때 왠지 이렇게 좌심실일 것 같지만 얘를 약간 옆쪽 이쪽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위아래라기보다는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 옆에서 보면. 그래서 앞에서 보면 사실상 이게 다 심방이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 뒤에 밑에 조금을 제외하고는 실 여기가 방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 뒤쪽이 다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생각보다 실이 이렇게 밑과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좌심실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심천부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먼저 마이트랄 밸브 역류 승모판 역류부터 볼게요. MR이죠. 자, MR 같은 거를 보면은 여기 판막이 이렇게 있는데 피가 위로 줄줄 샌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여기 밑에서 얘가 심실이 딱 짜줄 때 원래는 뒤쪽으로 대동맥판으로만 쫙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편의상 여기 이렇게 그릴게요. 그렇지 못하고 여기 심방으로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수축기 때 잡음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축기 때 대동맥으로만 나가야 되는 피가 삼천판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역류하면서 여기서 난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축기 때 심잡음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실은 사실상 아래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천부에서 에이펙스에서 심잡음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 모르겠고 네가 말하는 거 뭔지 모르겠고 외울게 하시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실제로 문제는 호흡곤란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자, 호흡곤란 있고 환자가 심천부에서 수축기 때 심잡음이 있다, 들린다 이렇게 문제가 실제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 승모판 역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겠다 외우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승모판 협착을 볼게요. 스테노시스죠. MS. 얘 같은 경우에는 꽉 막혀서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피가 통할 때가 문제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여기가 꽉 막혔으니까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갈 때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완기 때 심잡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얘도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가 심천부에서 심잡음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삼천판은 영유밖에 없거든요. 삼천판의 영유를 보시면은 트리커스벨드 영유니까 리거지테이션.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영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영유란 말은 결과적으로 피가 안 통해야 될 때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로 안 가야 되는데 피가 가는 거니까 수축기겠죠. 맞죠? 이완기는 당연히 얘가 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수축기 때 중요해서 파란색은 아니에요. 얘가 제일 안 중요해요. 수축기 때 발생하고요. 자, 이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제가 방금 그림도 그랬지만 여기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상 어디냐면은 좌측에 4번과 5, 여기 좌측이잖아요. 여기가 중앙이니까 좌측에 4번과 5번 갈비뼈 사이에서 이렇게 발생해요. 그래서 좌측 4번, 5번 갈비뼈에서 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얘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진짜 가끔 가다 나와서 모르겠다 이러면 얘는 거의 안 나오긴 해요. 얘는 아셔야 됩니다. 빈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대동맥판을 볼게요. 대동맥판 같은 경우에도 대동맥판 영류부터 볼게요. AR이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이 약간 대동맥판 유출로가 그림 여기 있지만 대동맥판 유출로가 약간 요렇게 생겼단 말이죠. 요렇게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걸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심장에서 이 뒤쪽에서 이렇게 윙 하고 요렇게 나가고 있는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똑같이 자, 영유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 드렸죠? 피가 지나가면 안 될 때가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럼 대동맥을 통해서 원래 피는 언제 나가요? 수축일 때 쫙 짜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유는 피가 안 통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완기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자, 잘 나가는 피가 뒤쪽으로 돌아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원래는 이렇게 피가 나갔어야 되는 피가 갑자기 뒤로 돌아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란 말이죠. 여기는 어디야? 좌측 3번 갈비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완기 때 좌측 3번 갈비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가장 중요한 판막 질환이 뭐야? 이러면은 대동맥판 협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별 5개짜리예요. 이 협착 같은 경우에는 aortic valve stenosis,고요. 협착 같은 경우에는 피가 원래 나가야 할 때 안 나가서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피가 지나가야 되는 수축기 때 문제가 심잡음이 발생하는 거고요. 얘는 지금 피가 쭉 나가야 돼. 근데 여기가 협착되면서 못 나가게 콱 막혔잖아요. 그래서 얘만 우측이죠. 특이하게 이렇게 피가 팍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피가 여기 이렇게 착 가야 되는데 여기 막혔으니까 못 나가고 여기를 팍 이렇게 들이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측 2번째 갈비뼈에서 우측 2번째 갈비뼈에서 심잡음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잡음 어딘지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외우셔야 된다. 요거를 이제 자, 한번 돌아보시던지 뒤돌아보시던지 설명을 하나 다시 들어보시던지 아니면 그냥 외우시던지 어떻게든 방법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어딘지를 꼭 외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사실상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거 뭐냐면 대동맥판 협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치료도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얘는 치료도 아셔야 된다. 판막 질환의 치료는 다른 판막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판막 질환의 치료는 사실상 수술인데요. 이 고장나버린 판막을 조금 고치거나 그거를 성형술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고치거나 아니면은 교체하거나 이제 치환술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엔간하면 조금 성형을 해볼까, 좀 고쳐볼까, 고쳐서 좀 써볼까 이런 거고요. 치환은 A 바꾸자 이런 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성형도 가능하고 치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동맥판 협착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조금 길이 좁아진 게 문제가 아니야. 판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겼죠? 몰라. 하여튼 이 판이 이렇게 좁아진 것만 문제가 아니고 얘가 석회화가 꽉 된 거야. 그냥 좁아진 게 아니라 완전 석회화가 이렇게 돼버려서 얘는 성형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치환술을 하셔야 된다. 대동맥계 협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못 고쳐 쓰고 무조건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동맥판 협착만. 그래서 협착만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대동맥판 협착 같은 경우에는 치환술을 해줘야 되고 치환술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하는 거죠. 이거가 이름이 수술적 치환술이라고 부르고요. 정피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지, 수술적 치환술. 이렇게 서저리인 것 같아요. 서지컬 에이올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하나는 카테터로 하는 거예요. 카테터로 혈관으로 하는 거죠. 카테터 치환술. 그래서 경피적 트랜스 큐테니어스 이렇게 경피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실제로 오픈해서 고치겠다는 거고 얘는 혈관으로 그 판막을 싹 잘 집어넣어 가지고 탁 안착시키겠다 그런 수술입니다. 자, 수술적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오픈해서 하니까 당연히 인베이시브 하겠죠. 그 대신에 오래 지속되고 오래 싸울 수 있다.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침습적이지만 나중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좀 빡센 수술이지만 오래 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기준 중요합니다.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환술을 보통 하고요. 재수술을 할 만큼 오래 사시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당장 조금 최소한 레스 인베이시브한 게 필요해. 한 8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카테터 치환술을 사용한다. 이 나이 중요합니다. 나이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술을 그래서 언제 하는데 수술의 적응증까지 외우셔야 된다. 자, 판막 질환의 수술의 적응증은 모두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중증이어야 되고요. 이 중증의 기준이 판막마다 달라서 조금 빡세긴 한데 어쨌든 중증이어야 되고요. 추가로 엔드입니다. 추가로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혹은 증상이 없다면 좌심실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프트 벤트리클의 이젝션 프랙셔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중증 기준은 판막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다 외우시긴 사실 힘든데 대동맥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빈출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좋겠다. 뭐냐면은 이건 다 올입니다. 올. 판막의 면적을 실제로 초음파를 해봤더니 1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실제로 너무 좁아져 있더라. 혹은 이게 무슨 원리죠? 베르누인가요? 그 면적이 좁으면 지나가는 유속이 빨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최고 혈류 속도가 4m/s 이상이면 중증이다. 이거 조금 수치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콱 막히면 얘가 세게 확 밀면서 압력차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심실과 대동맥의 평균 압력차가 40mm Hg 이상이면 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외우시면 좋다. 외우시면 좋은데, 뭐, 굳이 나는 뭐, 하나 틀리지 뭐, 이렇게까지 빡세게 나오면 라고 생각하시면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조금 가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싹 보다가, 중증이네. 이러면은 수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요거는 조금 반드시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얘는 LV의 이젝션 프랙처가 감소되었을 때잖아요. 이것도 판막 질환마다 달라요. 대동맥파 협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50% 이하로 봅니다. 증상이 없다면 50% 이하 되고 증상 호흡곤란이 있다면 그냥 끝인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판막의 이 아니고 심장의 구조적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안에는 심근도 있었고 판막도 있었다. 판막도 있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실제로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진단을 위해서는 심초음파였다.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심근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주로 발생하고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판막 질환에는 호흡 곤란에다가 특징적인 심잡음이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S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파 협착 같은 경우에는 치료 수술이죠. 사실 수술의 종류와 그 다음에 적응증까지도 한번 알아봐 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